네, 안녕하세요. 다팝콘 황인성입니다. 오늘은 이성광 선물 투자자를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일단 자기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, 은행에서 원래 펀드 매니저로 활동을 하시다가 나오신 거잖아요. 그 안정적인 은행을 관두고 이렇게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. 일단은 그 펀드 매니저는 정확하게는 아니고요. 네. 이게 그 은행 고유 계정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은행의 자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부서에 있었고요. 네.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. 그리고 운용 기간 한 5년 정도 됐고요. 네. 이후에는 지금 모 지방은행, 모 지방은행에서 강남영업부에서 대북의 직원으로 일을 한 3년 정도 일했었어요. 일하시다가 확신이 나서 나오신 거예요? 아니면 어쨌든 뭐 결혼도 하셨을 거고. 그죠. 부인의 반대는 없으셨는지. 일단 네. 제가 결혼을 조금 빨리 한 편이에요, 제 나이 또래에서는. 그래서 큰애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와이프랑은 사실 오래전부터 좀 합의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논쟁은 없었는데, 막상 나오고 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스스로 저희가 위축되는 부분도 있었고, 그리고 좀 걱정이 많이 앞서긴 했죠. 근데 워낙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지금까지도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잘 했다고 생각을 들어요. 만족을 하시는 거죠, 지금은? 그렇죠. 예. 네. 알겠습니다. 혹시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계좌에 찍히잖아요. 네네네. 그런데 회사를 어쨌든 나가면 그 찍히는 숫자가 없는 거잖아요. 네네. 그렇죠. 혹시나 막 살 떨리거나 그런 좀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? 오히려 퇴사 전이 더 그랬던 것 같고. 퇴사 전이요? 네네. 퇴사 전에는 조금 막막했었죠. 그때는 월급이 계속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었으니까 이게 없으면 내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, 오히려 그 벼랑 끝에 있으니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약간 배수해진 느낌이네요. 네,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볼 건데, 최근 선물 투자 성과가 좋으셨다고 들었어요. 수익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? 구체적으로. 사실은 이게 수익률로 말씀드리기에는 선물은 워낙 레버리지가 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요. 조금 정정하고 싶은 게, 사실 저는 선물 투자자는 정확하게 아니고 그 모든 시장을 관찰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었던 터라 선물을 많이 이용했었던 거고, 주식 선물 다 골고루 다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? 그래서 어느 정도예요? 평균 예탁금의 한 4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게 어느 정도인 거죠, 그럼?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너무 소액이라. 네, 알겠습니다. 400%면 사실 소액이라고 해도 엄청난 것 같은데,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신 거예요? 기본적으로 저는 선물 포지션 매매를 많이 했고요. 방향을 한 번도 꺾은 적은 없었어요. 그래서 주로 작년에는 이제 코스피 선물보다는 코스닥 선물을 많이 했고요. 주로 했던 이유가 코스피 선물은 한 계약당 금액이 조금 커서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코스닥 선물, 변동성이 좀 크지만 코스닥 선물을 좀 작은 코스닥 선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비결이 있을까요? 그렇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? 뭐랄까요,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? 시장 수익률하고 나의 계좌 수익률이 사실 괴리가 굉장히 커요. 왜냐면 레버리지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. 예를 들면 뭐 코스닥 시장이 1% 빠지면 제 포트폴리오 상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막 10%, 20% 이렇게 빠질 수 있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좀 흔들리지 않고 휩쓸려 안 흔들려고 했던 마음가짐이나 평정심이 제일 큰 수익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. 흔히 우리가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잖아요. 네네네. 그게 어떤 식의 투자 방법인 거예요? 가장 쉽게 설명하면 빚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고요.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, 만약에 제가 1억을 투자하게 한다면 그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딱 15%의 예탁금만 있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레버리지를 따지면 한 6배, 7배 정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그러니까 6배, 7배 자금을 빌려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똑같이 올라가도 이게 올라가는 폭이 더 커지는 거죠. 네, 그렇죠. 그러면 어쨌든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하신 거잖아요. 그런데 만약 하락의 관점이 틀어졌을 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셨던 거예요? 그거는 사실 손실이 어마어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기본적으로는 제가 레버리지를 많이 쓰긴 했지만 현금을 많이
가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뭐 만약에 시장이 많이 상승할 경우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유라던가 네. 아니면 제 관점이 조금 틀렸을 때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유연한 대처가 선물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유연한 대처. 네네. 사실은 그 내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가면 보복 심리라고 해야 되나? 이렇게 막 지르게 되거든요. 네. 물타기라고 하죠.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자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, 특히나 내 계좌가 플러스가 났을 때 불타기 이런 것들 많이 조심하려고 노력했어요. 불타기도 안 하셨고. 네네. 네. 유리한 상황에서 불타기를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계좌가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가는데 그때는 뭐 심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포지션을 유지하되 불타기는 자제, 물타기는 자제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보통 기간은 어느 정도 두고 하셨던 거예요? 그 선물하면서 롤오버를 한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. 네네. 금액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포지션 매매를 주로 했었어요. 지금도 만약에 네네네. 코스닥을 숏을 친다라고 하면 수익이 날까요?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. 그 선물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조금 경기나 뭐 미국의 금리 정책 같은 게 네. 워낙 그 분명했기 때문에 한 방향만 치고 있었으면 크게 잃을 일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. 특히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.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금리 인상 기조도 많이 꺾였고, 네. 그리고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봐가면서 이제 경기 지표들 봐가면서 투자하는 단계라 일방적으로 그냥 쭉 가지고 있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.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은 이제 박스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고점에서 매도 잡는다면 네네 나쁜 수익은 아닐 것 같아요. 그러면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? 네, 큰 호흡에서는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네네. 느낌으로? 네네네.